혈류량 증가와 흥분에 영향을 준다면은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특수 바이브레이터나 약물도 도움이 될까? 성적 흥분은 음역으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특히 시판되는 여러가지 기구는 음역을 흡입하여 혈액을 끌어들이는 데 음역 기도를 감싸는 작은 흡입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혈류량 증가가 물리적인 흥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발상에 근거한 디자인입니다. 비에라, 으라, 이렇게 같은 비싼 기구뿐만 아니라 음역 기도에 딱 맞고 저렴한 수동 펌프나 바이브레이터도 있다. 성인용품에 대한 연구는 규모가 작고 질이 낮으며 자의적으로 선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어쨌든 음역 자극과 성적 탐험을 위해서 선택지를 늘림으로써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는 하다. 오래가슴을 느끼기 어렵거나 느끼보지 못한 여성이라면 신경 정말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음역 부위인 음역 기도를 강하게 흡입하는 기구를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갑이성기가 오럴 섹스나 자위, 구식 바이브레이터보다 성적 흥분에 더 효과적이니라 알 수가 없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고 이런 기구에 흥미를 느끼는지 여부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그렇다. 애널 섹스는 어떨까? 미국, 영국, 스웨덴, 크로아티아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은 애널 섹스는 1990년 이후에 계속 증가했다. 이것이 진정한 증가인지, 다시 말해서 애널 섹스를 하는 여성이 실제로 많아진 건지, 아니면 성문화가 변화해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솔직히 응답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인지 알 수가 없다. 현재 36에서 46% 여성이 애널 섹스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받아봤고 10에서 12%는 일상적인 성행위에 애널 섹스가 포함된다고 보고한다. 여성들이 애널 섹스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파트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장 흔한 이유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질 섹스가 고통스러워서 처녀성을 지키기 위해서 등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 나인 하프 위크의 음식 장면에서 영감을 얻듯이 포르노에서 애널 섹스를 보고 그걸 따라 하는 거라고 말한다. 기억하라. 포르노나 영화 속 섹스는 액션 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 추격 씬의 주행처럼 비현실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시청된 포르노 장면은 55%의 애널 섹스가 등장하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설정은 이성의 관계에서 애널 섹스 빈도에 대한 그릇된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잘못된 여러 가지로 묘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학문이 더 저희는 구멍이라는 이유로 남성들 사이에서 애널 섹스가 더 좋은 것으로 장려되곤 한다. 이런 이야기는 여성의 질, 특히 성적으로 활발하거나 임출산을 경험한 질은 남성이 즐거움을 느끼기에 너무 헐겁다는 지긋지긋한 수사를 가져왔습니다. 애널 섹스는 다들 한다는 착각 때문에 혼자만의 망상 속의 음경 크기에 집착하는 남성 파트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가거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고 싶을 때 시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느낌일까?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개 통증이 문제이긴 하지만 애널은 경험한 여성의 약 50%가 흥분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여기서 첫 애널이 도중에 중단해야 할 만큼 고통스럽다고 보고하는 여성이 절반 이상이므로 시도를 한다면 최대한 천천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단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 안심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널의 통증이 미미하거나 없다고 보고하는 여성은 27%에 불과하며 즐거움의 대가를 감수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좋은 윤활제는 애널의 필수적이다. 윤활제는 통증뿐만 아니라 항문 조직의 미세외상도 줄여줄 것이다. 애널은 미세외상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특정 항문 세포로 인해서 성적으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가장 쉽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만약에 1대1 관계가 아니거나 감염 우려가 있다는 파트너가 남성용 콘돔을 착용하든 여러분의 항문에 여성용 콘돔을 착용하든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질섹스도 병행할 계획이라면 항문과 질에 다른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1대1 관계라도 콘돔을 이렇게 사용하면 파트너가 음경을 닦을 필요 없이 항문과 질을 오갈 수 있을 것이다. 애널에 콘돔을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항문암을 이야기하는 인후 2종 바이러스 HPV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애널이 위험 요인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충하는 데이터가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여성을 위한 항문암 검진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희임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 애널 플레이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자위를 하거나 여성 또는 남성 파트너와 함께 하면서 비즈나 플러그 등 여러 애널 토이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약 4% 여성이 성행위에 플러그 등 애널 토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삽입에 의한 항문 손상에 대해 궁금한 것은 애널에 그 항문 근육이 손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지만은 어느 연구는 1개월 내에 애널을 받은 적이 있는 여성들의 변실금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했는데 그 비율은 애널의 한 28%, 8%, 그렇지 않은 여성의 14%로 나타났다고 알려지기 여성의 약 50%가 만족한다. 음경은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아니다. 명확한 G스폿이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여성이 질 내부에 있다고 설명하는 민간 부위는 음액 복합체에 속한다. 여성의 사정은 대부분의 온라인 영상가 아니라 책의 몇 방울이다. 애널이나 애널에 흥미를 느끼는 여성이라면 항문을 바이브레이터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고 비강압적이다. 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5장에 사람 한 명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신체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성이라면 대체로 직감하겠지만 변화의 규모나 실체가 어마어마한 수준이며 특히 임신 후에 겪은 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간이 끝난 후에 예상되는 상황들을 미리 파악해두면 현실적인 기준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의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산후기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기 몸이 가부장제가 만들어 놓은 불가능한 이상에 맞지 않을 때 여성은 수치심을 느낀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사회와 의료계는 출산을 하고 나면 거의 아기에게만 관심을 집중해왔다. 한편 과거에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래 병원에 머물렀고 전문 지식이 풍부한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생후 일주일 된 신생아를 데리고 어떻게 의사를 찾아갈지 고민하지 않고도 통증, 출혈, 배변 활동 등에 대해 쉽게 물어볼 수 있었다. 임신으로 인한 변화, 작은 경부 질 외음은 빠르면 임신 4에서 5주 차부터 변화가 나타난다. 푸르른 뛰는 피부와 근육은 부드러워진다. 작은 경부 내측 세포들을 빠르게 증식하며 질 내로 불거져 나오는 것을 외반이라고 한다. 외반은 질 분비물을 증가시키며 삽입 섹스나 세포진 검사에 의한 접촉으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곰팡이 감염은 임신 중에 더 쉽게 발생하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다. 임신 3분기에 해당하는데 연쇄상 고균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 항체를 투여할 경우 감염률은 4,000분의 1로 떨어진다라고 항생제를 이 감염률이 신생아의 감염률은 200분의 1이지만 항생제를 하면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또 다른 또 유해성을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신 중에서는 중의 생리는 합병증이 걱정돼서인지 신체상이 바뀌거나 불편해서인지 요통 때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여성들은 성욕이 늘었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일부 여성들은 임신 중 이성의 섹스가 유산이나 조기 진통 때문에 걱정한다. 다행히 질과 작은 경부에 감염증이 없는 저위 흥분 임산부들은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한다고 해서 조산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분만 예정일을 앞두고 남성 파트너와 섹스를 하면 진통이 앞당겨진다는 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이 진통 유발 물질로 알려진 정액의 프로스타글란딘에 노출된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양막 파열, 또 전치태반, 조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신 중에 오랄 섹스를 받는 것은 질음경 섹스로 인한 치명적인 공기색전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임신 중에 공기색전증은 1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조언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과학적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쓰러져야 할 고대 산과학의 간섭은 내가 산부인과 수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흔했던 면도, 관장, 살균제를 이용한 외음 및 질세정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간섭이다. 이 책은 임신 며느리 아니기 때문에 출산 시 의료인에게 해야 할 모든 질문을 검토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받는 의사가 면도나 관장과 같은 25년도 더 된 간섭을 옹호하는 이라면 그 외에 또 어떤 구식 의료 행위를 할지 의구심이 들 것 같기는 하다. 분만 중에 배변을 할 수도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의료인에게는 일상적이므로 담당이나 조산사는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대변은 닦아내면 그만이다. 대변이 아기에게 해로웠다면 우리는 아기 머리가 항문 바로 옆에서 빠져나오도록 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렇죠. 해음부 외상은 이래서 일부 제왕절기의 일부이기도 하다. 외음과 질의 조직은 늘어나고 찢어지고 회복하도록 진화했으며 혈류증과 질세포의 빠른 탈락과 교체, 질점막 주름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해음부 이상에 부른다. 또 근육에 대해서 출혈을 동반한 이리도 일상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미용성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예, 등등. 질식분만 후 통증관리,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통증을 인식하고 처리하는데 작용하는 개별 요인은 사람마다 또 천차만별이다.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사용하는 국소 도포 마취제가 분만 후에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 다양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분만 후 6시간 안에 방광을 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옆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